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 그리고 그 시기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우리 역사상 최대 민주항쟁 중의 하나인 6월 민주항쟁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그 전두환 정권 시기에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는지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전두환 정권은 이제 그 직전에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처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이 되었고요.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제8차 개헌을 단행하여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임기 7년의 단임 대통령으로 헌법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뀐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이 되는 것이죠.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 의해서 간접선거를 시행했는데요. 사실 간접선거를 했던 게 박정희 시기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었던 제헌헌법 시기에도 이제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 1차 개헌을 하면서 발췌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던 것인데요. 이제 간접선거의 한계는 명확하죠. 이제 국민의 선택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간접선거제의 한계이고, 특히나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나 대통령 선거인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닌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선거로만 대통령을 뽑게 되면 영원히 군사 독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총선 당시에 직선제 개헌 공약을 내세웠던 신한민주당, 당시 야당이죠. 신한민주당이 대거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의 뜻이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든지 실제 개헌을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러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각종 공안 사건을 날조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력 또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몰아가서 제거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인권 탄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1986년에 있었던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1970년대에 그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한국 노동운동계에 굉장히 큰 불꽃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이 노동운동에 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자신의 친구들이 이제 본인은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이지만 자기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 또는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힘겹게 버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라든지 대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공장에서 근무하는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노동운동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뭐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던 권리를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러한 노동운동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위장 취업 역시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시 잠시만요. 갑자기 또 말을 하려면 말이 생각이 안 나. 네, 당시 이제 여성 운동가가 이제 노동 운동을 하던 이 여성 운동가를 이제 부천 경찰서에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얻어내겠다는 목적으로 그분에게 고문을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성폭력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이 경찰이었다는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들이 이제 대학생들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에는 보도지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각종 신문사나 언론사에다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를 발표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뭐 외압이 들어오는 거죠. 수사를 한다든지 경찰이 막 찾아간다든지 관련자를 뭐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또다시 폭력이 자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고요. 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그 시작점은 바로 1987년 1월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대학생이었던 박종철이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해서 중앙정보부의 어떤 쉽게 말하면 고문을 위한 건물이에요.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인데 이곳에서 고문을 받다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고문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 통제에 들어갔고요. 사건을 최대한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87이란 영화 보셨죠? 거기서 보시면 이제 부검을 했던 의사라든지 이제 현장에 처음에 도착했던 의사라든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뭐 기자들, 검찰들 그리고 이제 박종철과 관련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는요, 이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실이 알려지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1987년 4월 전두환 정부는 계속되는 개헌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응답하냐? 바로 4.13 호헌 조치를 내세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당과 야당이 헌법안에 합의하면 개헌할 마음이 있지만 야당의 억지로 지금은 합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 호헌,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 즉슨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직선제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봐라. 진짜 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날린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큰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았던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벌어졌던 미사 현장에서 알려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했던 경찰들이 처음에 이제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2명인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알고 보니 5명이었고 3명은 이제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고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러한 고문 수사, 이런 잔인한 폭력에 의한 수사, 국가로부터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직선제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내세우면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됩니다. 이 본부에서는요, 연일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를 연일 벌이게 되는데요. 이 집회에서 6월 9일에 열렸던 어떤 한 집회에서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경찰이 조준사격한 최루탄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 달 뒤에 결국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누군가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4.19 혁명을 시작하게 했던 3.15 부정선거 당시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사망했던 김주열 열사가 생각이 나죠. 한편으로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한열 열사와 김주열 열사의 어떤 희생, 뜻하지 않은 안타까운 희생으로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바로 그 다음 날 60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60 대회 개최지 그리고 60과 6.16 대회가 동시에 일어난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진에 보이는 곳이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 그리고 박종철 열사의 추도를 위한 침묵 시위가 벌어졌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6.29 선언의 핵심 내용은 국민들이 원하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바뀐 헌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새로운 정부를 꾸려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큰 용기 속에서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됐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민주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큰 역사적인 흐름이 또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영상까지 하면 이제 시험 범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시험 범위가 끝난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한눈에 보기 정리를 또 같이 하면서 4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